안녕하세요, 경기학교 교직원 여러분. 지금부터 학교 급식에 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교 급식은 학생에게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실시하고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며 바른 식습관 형성, 편식 교정을 도모하는 학교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학교의 가장 큰 예산 항목은 학교 급식이며 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 선생님의 업무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양 선생님들의 오전 업무는 식재료 검수부터 시작합니다. 식재료의 중량, 온도, 원산지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며 대량의 식자재 교환 반품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당일 축산물의 등급 판정을 확인하고 관련 사이트에 등재하며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조직하고 참관 활동을 돕고 계십니다. 매시간 조리 작업지도, 국의 염도 관리, 조리 완료 음식의 검식, 급식 사진 촬영을 실시합니다. 오전에는 공문 처리를 위해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데요. 영양 선생님이 급식 업무를 위한 공문 처리는 접수, 기한, 보고 자료를 포함하여 연평균 450건 내외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바쁜 오전 업무를 마치고 나면 점심시간에 학생들의 원활한 급식 제공을 위해 종사원의 배식 지도와 학생 식사 및 질서 지도를 합니다. 급식이 끝나면 당일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오후에는 다음 주 발주를 위해 나이스 식단 작성을 검토하고 발주서 등록 작업을 실시합니다. 틈틈이 다음 달 월간 식단을 작성하고 식자재 계약을 위한 산출량을 결정합니다. 당일 급식 상황을 급식 일지에 기록하고 홈페이지에 사진과 주간 영양량을 게시합니다. 급식실은 매일 소소하게 고장나는 것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급식기기와 기구를 점검하고 수리를 요청합니다. 매일 식품창고 재고를 확인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각종 영양, 위생 교육 자료 제작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학교 급식의 운영은 교직원 여러분의 공감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학교 급식의 식단은 각급 학교의 특수하고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작성됩니다. 첫 번째는 학교 급식법에 정한 영양 기준량을 토대로 작성됩니다. 두 번째는 1인당 식품비이며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리기기, 기구, 설비의 감당 능력입니다. 급식 인원수보다 협소한 급식시설 설비를 갖춘 학교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조리를 완료를 할 수 없거나 시간 지연, 종사자의 안전 문제 등의 사유로 식단 작성 시 제공할 수 없는 메뉴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식당 배식, 교실 배식, 병행 급식 등 배식 형태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는 메뉴와 없는 메뉴도 생깁니다. 특히 교실 배식, 운반 급식의 경우 배분과 이동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리가 일찍 완료되어야 제 시간에 급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기대하는 맛과 다른 결과물을 초래할 수 있어 식단 작성에서 조차 제외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리 종사자 인원, 업무 숙련도, 업무 강도 또한 식단 작성에서 반드시 고려합니다. 식품비는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을 기준으로 학급당 식품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A학교가 1001명 이상의 학교로서 28명이 있는 한 학급의 식품비는 2022년 기준 68,320원입니다. 교직원 급식비를 4,000원이라고 생각할 때 담임 교사를 포함해도 73,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비용으로 경기도 초등학교의 경우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이용, 1등급 이상의 축산물 이용, 우수 경기미 이용, 국내산 원료로 만든 양념류 이용 등 고사양의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향 평준화된 식재료는 각종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일반 농산물 등의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국내산 식재료를 일반 구입 가격으로 구매한다 해도 매일매일 만족스러운 급식을 제공하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식단 구성의 완급을 조절을 제때 하지 않으면 부족금 누적액이 커져 이 금액을 만회하고자 할 때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호도 위주의 급식, 선호도 높은 식단, 반찬수 늘리기 등은 예산 초과가 반드시 생기며 이럴 때 급식 담당자는 식재료의 질을 낮춘다든지 기호도 낮은 메뉴의 양을 급감하든지 과일 등 보조식을 줄이는 방식으로 예산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을 만족시키려면 다른 한쪽은 불만족으로 나타나기에 급식 운영의 균형은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도 공감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 급식은 기호 위주의 급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식이라는 명목으로 실시되었던 기본 방향은 무색해지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만 해달라는 요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편식의 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편식은 고등학교까지 이어지고 있고 학교 급식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편식 지도는 지도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이 발생할까 교육 현장에서조차 꺼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교 교육의 목적은 인간이 성장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급식은 인간의 균형 있는 식사 섭취와 식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 급식의 목적이 수요자 만족도 충족만을 위한 현실에 부딪혀 단순히 먹는 즐거움을 주는 유의로 변화되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학교 급식은 다양한 법과 규칙, 노동조합과 근로자문제 등에 의해 복잡하고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법과 절차상의 이유로 수요자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교직원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급식 담당자와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직원 연수 첫 번째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학교 교직원 여러분. 지금부터 학교 급식에 관하여 두 번째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 학교 급식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교실 급식, 식당 급식, 병행 급식, 더불어 급식실 미설치 또는 운반 급식을 통하여 급식이 제공됩니다. 각 배식 형태에 따른 학생 지도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식실 내 학생 지도 부분입니다. 급식실은 전학급이 동시 급식이 어렵기 때문에 학년별, 학급별 도착 순서 등 학교가 정한 순서에 따라 식당의 차례대로 입장 지도 부탁드립니다. 줄 서는 과정에서 앞뒤 간격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친구와 장난치거나 밀치거나 하지 않도록 담임 선생님께서는 올바른 줄서기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전 수저와 식판은 순서대로 짚도록 합니다. 급식실 식판과 수저는 기계를 이용한 세척이 이루어져 간혹 식판에 얼룩이 있으면 빈 공간이나 급식실에서 정한 위치에 빼주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식사 중에는 너무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의자에서 몸을 흔들거나 하면 다칠 수 있으니 안전한 식사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추가 배식을 원하는 학생은 배식대 또는 추가 배식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음식물이 떨어졌을 경우 즉시 근무자에게 알려 치워달라고 요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식당이 아닌 교실에서 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배식카가 올라가는 시간대에 급식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아닌 급식 전용 더메이터는 사람이 탑승하는 승강기가 아니므로 안쪽에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안전상 매우 위험하오니 절대 탑승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실에서는 배식용 앞치마와 모자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급식실 종사원들은 모두 위생 모자를 착용하고 조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머리카락이 음식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학급의 배식 과정에서도 머리카락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배식 도우미의 위생 모자도 꼭 착용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식단표를 확인하시고 그날 제공된 음식이 빠짐없이 배식카에 담겨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급식실에서 반찬을 담는 과정에서 중복으로 담기거나 빠뜨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교실에서 배식카에서 음식을 꺼내지 않고 급식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됩니다. 배식카 안쪽, 아래칸 모두 확인하시고 미배식되는 음식이 없도록 체크 부탁드립니다. 교실 배식에서 추가적으로 안내드리고 싶은 점은 급식량에 관한 것입니다. 식당 급식은 여유분이나 급식량은 오롯이 식당에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실 급식은 수십 학급으로 나눠서 음식이 가기 때문에 급식량 통제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학급은 부족하고 어떤 학급은 남아버리는 일이 매일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자리 잡히게 되지만 다양한 변수로 인해 또다시 변동사항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학급에 남는 음식은 해당 학급에 한정하여 여유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근 학급에서 부족할 때 조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3월 한 달간은 학급의 적정량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5인분 이상 남거나 부족할 때는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영양 선생님께 메신저를 통하여 해당 내용을 알려 교실에서 잔식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급식은 인근 학급에서 조달하시고 없다면 저학년을 제외하고는 배식 도우미를 급식실로 보내주시면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품 알레르기 아동 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품 알레르기 아동의 인적사항과 해당 알레르기 식품, 증상, 병원 진단 여부 등을 급식 담당자와 정보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과 그에 해당하는 번호를 외우게 하고 식단표와 번호를 대조하여 꼭 확인 후 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학교 급식 알레르기 표시사항은 라이스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급식 담당자가 수기로 입력하지 않으며 가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전에 미리 공지하여 드립니다. 공산품의 경우는 당일 확인하지 않는 이상 미리 식단표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당일 검수 후 상세 성분 표시를 확인 후 교실로 변동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급식 실시 전에는 급식실에서 공지하는 메시지 내용을 꼭 확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식품 알레르기 아동 관리를 위한 학교의 의무는 알레르기 표시사항까지입니다. 교육급식 차원에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흰밥이나 구운 김 정도를 단체 급식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체식 용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리과 정상 제거가 용이하고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대해 증상이 낮은 학생에 한하여 간헐적으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증상이 심한 학생은 작업 공간의 분리, 작업자의 분리, 조리 도구의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단체 급식에서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학교와 학생 모두 위험을 감수하고 제거식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기보다는 학교가 준비 가능한 대체식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급식 이물질 발생권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교 급식은 간혹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산물에서 충분히 발견 가능한 벌레들이 세척 과정에서 그 크기가 작거나 흐르는 물에 떨어져 나가지 못할 때, 가라앉지 못할 때, 줄기 속으로 파고들어 버릴 때에는 제거가 간혹되지 못하고 발견되기도 합니다. 조리 종사원들이 매일 세척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리원 한 명당 150인분을 감당하고 있어 인력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도 드물게 발생합니다. 애벌 세척 과정에서 식판 테두리에 세척솔이 박히는 경우 무침기 걸름망에 수세미 일부가 걸려서 발생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물질을 발견하셨을 때에는 첫째, 이물질은 버리지 마시고 급식 담당자에게 꼭 보여주시면 원인 규명을 위해 조리 전 과정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하고 회의를 통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측 잘못일 경우 업체 제조 가공 공정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에게 음식을 다시 받도록 해주시거나 급식 담당자에게 대체식으로 구비해 놓은 음식이 있는지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마음이 상하여 가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전달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학생의 정보를 급식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발생 사실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한 교실 급식에서 발생하셨을 때도 꼭 내용과 학생 정보를 전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단식 중독 의심 증상 발생 시 대처 방법 중 중요 사항만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의심 증상은 구토와 잦은 설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증상이 장염과 비슷하여 오인하여 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단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같은 음식을 먹고 구토와 설사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띠면 보건선생님과 급식 담당자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식중독 비상대책반 매뉴얼에 근거하여 식중독, 의심, 원인을 급식을 전제로 한 단체 조사는 하실 수 없습니다.
단체 거수 조사는 절대 금지하시고 1대1 대면 조사로 증상과 섭취한 음식물 종류를 조사합니다. 학교 급식 식중독으로 의심하여 신고하였으나 학생 가건물 검사 결과와 급식 보존식 검사 결과 대조시 원인 바이러스가 불일치하여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아닌 경우가 많아 원인 미상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의 대처가 미흡하여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학교 급식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각 학교에서 공람하고 있는 식중독 비상대책반 업무 매뉴얼을 꼭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직원 급식비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직원 급식비는 학생 급식비를 기본으로 하여 산출합니다. 첫 번째, 각 학교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생 식품비와 운영비를 결정한 금액에 자치단체 학생지원금을 합산합니다. 그 금액에 무상급식비 내 인건비 단가를 환산하고 합산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급식일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 급식은 초등은 187일, 중고등은 185일 이내에서 무상급식비가 지원됩니다. 교직원도 학생 급식일수와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간혹 교직원만을 위한 급식 제공권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현재 학교 급식은 학생 미급식일에 교직원만을 급식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여러가지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교직원은 별도의 식재료 구입을 위한 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가 어렵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식재료 구입 가격은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높아져 학교에서 학생 기준으로 책정한 급식비로는 제공할 수 없는 문제점도 발생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직원 급식비는 학교가 정한 환불 규정에 따라 미급식 사유 발생 시 환불이 가능합니다. 급식 담당자와 행정실 징수 담당자 모두에게 통보하여 주시고 식자재 주문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주시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급식실에 도움 주시는 교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학교 급식 연수를 마치겠습니다.